자, 그렇게 해서 이제 PLC 통신 설정 1번을 설정을 하고, 죠 이제 먼저 이제 통신 포트 번호를 확인하고 통신 속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커넥션 테스트 실시를 하고 PC와 PLC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 테스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PLC 사이드에서 지금 실시하는 거죠. 커넥션 테스트. 그래서 PC하고 좀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 커넥션 테스트는 GXbox 2하고 PLC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GXbox 2의 그 트랜스퍼 셋업 커넥션이니까 GXbox 2도 일종의 PC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미쓰비시가 미리 만들어 놓은 PC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가 하는 거죠. 그 연결 테스트가 성공적이면 OK 버튼 누르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C샵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셋업 유틸리티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PC 쪽에서는 뭐 아까 여러분들 봤듯이 그죠? PC 포트 설정 장치 관리자 열기를 해가지고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확인 설정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장치 관리자이죠. 윈도우 시작해서 이제 윈도우 버튼하고 X 버튼을 같이 누르면 이 장치 관리자가 뜹니다. 그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 포트 앤 컴 앤드 LPT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에 통신 포트 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 6번으로 나와 있는데 6번, 5번 이제 포트 꼈다 빼면 옮기면 자꾸 변합니다. 요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에서 우리 PC에 몇 번 포트에 케이블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포트 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더블 클릭하면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포트 번호 속성이 나옵니다. 비트 파초 즉 BPS죠. BPS 9600이냐 뭐 이렇게 번호를 요 풀다운 메뉴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 비트, 페리티, 뭐 정지 비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하고 설정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장치 관리자. 여기 이제 PC 쪽에서 꼭 해야 될 PC 쪽에서 이 장치 관리자를 가지고 꼭 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장치 관리자 열기에서 포트 설정하고 포트 속성 설정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MX 컴포넌트 4.0을 써서 작성한 C# 컴퓨터 프로그램 예제입니다. Using ACT Util Type LIB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얘를 외부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제 using이라는 지시입니다. 요거하고 뭐 private static 해가지고 뭐 ACT Util Type 뭐 이름을 좀 똑같이 해버렸는데 뭐 PLC라고 써도 됩니다. 뭐 이거 뭐 이름은 상관없으니까 HT util type의 이제 이런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체에다가 new 개체점 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로지컬 넘버는 1번으로 좀 둡니다. 그리고 뭐 오픈 하면 통신 포트가 열리는 거죠. 안 열리면 뭐 실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리면 뭐 그대로 두는 거죠. 0으로 나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다음 인티저 밸류, 리드 밸류를 뭐 하나 정리를 하고 인티저 다시 트랜스미트 투 PLC로 들어가는 이제 송신을 읽어서 그죠? 읽어서 가져오는 게 성공을 했으면 여기다 값이 담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개체 안에 있는 get device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제 PLC 내부 메모리 번호 적어주고 out이라고 하는 지시어 써주고
여기 다물 그릇 하나 여기 주면 여기다 담겨가지고 날라옵니다. 그 담겨 있는 내용을 화면에 뿌리는 거로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열은 개체를 닫아준다. 그래서 뭐 열은 개체 닫아주고 개체 열어주고 뭐 딱 그거죠.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그 사이에는 지금 뭐 얻어오고 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HT util type이라고 하는 개체, 인스턴스, 개체 뭐 같은 말입니다. 뭐 오브젝트 여기는 인스턴스라고 해놨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C샵에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얼마 안 돼요. 요거를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야 되겠죠.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템플릿으로 주로 되어 있으니까 콘솔 앱 요걸 쓰면 되겠죠, 그죠? 콘솔 앱을 씁니다. 기존에 썼으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콘솔 앱 썼다 뭐 이렇게, 그죠? 좀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뭐 새 프로젝트 구성해가지고, 그죠? 이제 프로젝트 이름 쓰는 항목이 나오죠. MX 테스트로 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일단은 뭐 콘솔 앱 뭐 번호 이렇게 디폴트로 주는 거 말고 이제 자기가 정해보는 게 낫죠. 위치도 뭐 대략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C users 뭐 소스 리포지터리에 뭐 보통 저장이 됩니다. 뭐 솔루션 이름은 지금 프로젝트가 한 개이면 프로젝트 한 개 있고 솔루션 한 개니까 뭐 이름이 똑같습니다. 뭐 항상. 자, 다음 버튼을 누르고 추가적으로 뭐 확인할 거는 거죠. 프레임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NET 8.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번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들기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솔루션 탐색기가 있고 속성 창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에디터가 있고 이건 빌드하는 출력 쪽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바가 이렇게 있죠, 그죠? 디버그, 빌드, 뭐 프로젝트, 내용 보기, 뭐 편집 이렇게 파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죠. 도구도 있고 여기 도구 상자가 또 좀 쭉 있습니다. 디버그 모드 CPU는 애니 CPU 아무거나 64비트 32비트 좋다. 여기 나중에 문제가 좀 됩니다. 여기 이제 실행 버튼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실행 버튼 요거 컨트롤 F5나 이런 걸 누르면 됩니다. 요 진한 거 말고 연한 거. 자, 요거는 지금 뭐 콘솔 라이트 라인은 지난번에 처음 열었을 때 했었죠. 헬로 월드 찍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헬로 월드라고 찍힙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은 지우고, 그죠? 싹 지우고 챗 GPT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 전에 C샵에 MX 컴포넌트를 집어 넣어 줘야 되겠죠. MX 컴포넌트는 굉장히 이제 그 USB 타입의 그 통신 모듈이 있고 이더넷 타입의 통신 모듈이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HT util type 라이브러리인데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C샵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을 해야 이제 그 아까 그 유징에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 여기 소프트웨어에 보면 유징 해가지고, 그죠? 좀 색깔이 유징 HT util type library라고 유징 해가지고 돼 있죠. 유징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부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 시스템 돼 있는 이런 건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짜놓은 거고 요거는, 그죠? 얘는 미쯔비시에서 짠 거죠, 그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꼭 써줘야 된다. 요건 뭐 알 리가 없으니까. 그래야 HT util type 뭐 이런 거 오픈 뭐 HT util type get device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크로즈 이런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줄로 되어 있네요. 두 개는 이제 열고 닫고 하나는 얻어오고
그죠? get device, set device 딱 두 종류. 아니면 get device block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통짜로 읽어오는 거. 요거는 이제 초기화. 요거는 국번 써주는 거. 그 다음 열고 닫고 어두고 닫고 봅니다. 뭐 특별하게 C샵에서 할 내용 별로 없죠.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2개는 열고 닫고고, 이거는 관행적으로 무조건 써줍니다. 요거는 뭐 if n return이죠. integer n return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에서 open이라는 함수 동작시켰을 때 그 return 값, 반응 값을 여기 기록하게 하는데 정수형으로 날라옵니다. 0으로 날라오면 성공이고 아니면 이제 실패죠. 그죠? 통신 개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면 실패했다. 0이면 넘어가라. 뭐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성공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read value, transmit to PLC 뭐 이렇게 인티저 값 2개를 정해놓고 뭐 A, B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그죠? get device 해가지고 여기 읽어서 담을 걸어 인티저 타입으로 담을 거니까 여기 그릇 이름을 써주고 읽어올 PLC 내부 메모리 주소 써주면 get device라는 함수가 그냥 알아서 여기다가 담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읽어온 거를 라이트 라인 하면 써지겠죠, 그죠? 그러고 이제 문 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때 이제 필요한 게 일단은 내장 한 다음에 사용하겠다 써줘야 됩니다. 우선 내장 먼저 하고 솔루션 탐색기에 가서 내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요 지시문을 써주는 거로 내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여기 이제 솔루션 탐색기가 있고요, 속성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요거는 프로젝트 이름이고 요거는 솔루션 이름입니다. 2개가 같다고 했죠, 그죠? 1프로젝트니까. 여기 종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성에 마우스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 뭐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콘텍스트 메뉴라고 하는데 생깁니다. 그게 이건 뭐 챗GPT 한테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시켰습니다. 챗GPT 모델이 이제 챗GPT 4번 버전에 O라고 되어 있죠. 옴니라는 말의 뭐 줄임말입니다. 최신 버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X 컴포넌트 4.0으로 PLC 디바이스에 뭐 이건 D0라고 해야 하는데 뭐 X0도 상관없죠, 그죠? C샵으로 읽기 하는 프로그램 C샵으로 짜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코드를 제시를 합니다. 4.0을 위하여 미쯔비시 PLC 디바이스를 C샵으로 읽는 예제를 작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번 나오는 게 이제 참조 추가하라고 해놨죠, 그죠? C샵 프로젝트에 참조로 추가해야 된다, 그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 설치한 후에 프로젝트에서 참조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조 추가하려면 MX 컴포넌트에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을 누릅니다. 오른쪽 누르면 자, 요렇게 오른쪽 누르면 프로젝트 참조 추가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면 요 참조 관리자가 나와요. 참조 관리자에서 뭐 공유 프로젝트 콤 찾아보기인데 찾아보기에 들어갑니다. 찾아보기 들어가서 내 PC 로컬에 뭐 C에 멜색 ACT 컨트롤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잔뜩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ACT util type lib.dll 다 DL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확장이 되어 있죠. 얘를 여기 구성 요소 파일이 DLL도 있죠, 그죠? 그래서 추가 버튼 파일 이름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추가 버튼 누르면 참조 관리자에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뜹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확인. 자,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MX 테스트 프로젝트의 종속성 가운데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얘를 다 지우고 컨트롤 올 하면 선택이 몽땅 됩니다. 요 에디터 화면에. 얘는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선택이 돼. 두 줄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워도 되는데, 일단 선택해서 지운 다음에 챗GPT가 짠 거를 카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챗GPT가 이제 짜놓은 겁니다. 아까 그 설명 아래쪽에 있는 C샵으로 짰죠, 그죠? 요 코드 복사 버튼을 누르면 안에까지 다 들어옵니다. 챗GPT가 유징 뭐 이런 거 해놨죠, 그죠?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이제 실수한 거는 이제 수정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카피는 C죠. 붙여넣기 컨트롤 V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HT util type library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싹 다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해 보면 되겠죠. 컨솔 에디터에 기존 프로그램 지우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GX웍스를 열고 자기 유제 회로를 입력하여 PLC 쓰기 하기. PLC 대신에 뭐 시뮬레이터를 써도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PLC를 직접 만질 수가 없으면 이제 시뮬레이터 쓰면 됩니다. GX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 유제 회로를 한 개 만들고, 이렇게 온라인 가서, 그죠? 라이트 투 PLC 하면 이렇게 써지죠, 그죠? 써집니다. 자, 쓰고 온라인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마우스 대고 Shift 엔터 치면, 그죠? 엔터 치면 여기 붙습니다. 붙었다가 떨어지죠. 붙으면 얘가 붙어 있으니까 M0 불 켜지고 M0 불 켜지고 M0 불 켜지고 해서 Y5분에 불 켜져서 Y5분도 살아나는 그런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PLC 실행화면 모니터링하기, X0에 마우스 대고 Shift 엔터 해가지고, 그죠? 접점을 강제로 ON 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이제 GX웍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항상 접속 프로그램은 나중에 돌립니다. 우선은 PLC 접속, 그러니까 GX웍스를 살려놓고 뭐 어떻게 하든지 확인을 하고, 그죠? 확인하고. 자, 컨트롤 F5나 빌드 버튼 누릅니다. 여기 빌드 버튼이죠. 그래서 아니면 컨트롤 F5를 누르면 디버그 any CPU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unhandled exception, 취급할 수 없는 에러가 나오죠, 그죠? 뭐 시스템 런타임, 시스템이 실행 중에 에러가 났다, 뭐 해가지고 클래스가 등록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요즘 윈도우 10은 전부 다 64비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접근할 때, CPU가 메모리 접근할 때, 그죠?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지정된 메모리에 접근할 때 메모리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64비트입니다. 64비트인데 지금 HT util type 이 미쯔비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오래전에 만든 게 되다 보니까 32비트에 동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64비트 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외에 이제 32비트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32비트로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64비트로 프로그램을 짜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64비트로 짰는데 32비트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32비트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 그래서 32비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64비트 주소를. 자, 어떻게 바꿔주냐? 자, 이전 슬라이드 가서, 그죠? any CPU를 클릭하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구성 관리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구성 관리자. 디버그 모드에 NECP로 되어 있죠. 그래서 NECP로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그죠? NECP 새로 만들기 편집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 플랫폼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뭐 이게 ARM 30으로 보통 뜨는데 이걸 여기 꺽쇠가 있으니까 누르면 X86도 있습니다. X86으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복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그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나갑니다. 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빌드 버튼 누르고 실행하면 그죠? PLC 연결 성공. M0 값은 1 이렇게 나옵니다. M0 값 붙어 있으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리드 리절트는 PLC 점 리드 디바이스 블록 M0 해가지고 한 개 디바이스 밸류 한 개인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뭐 전체적으로 수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진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코드를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데이터를 기록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요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C샵을 공부를 뭐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C샵을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C샵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C샵을 이용해서 미쯔비시 PLC에 메모리를 읽어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메모리 읽어오는 프로그램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C샵은 뭐 좀 약간 좀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하고죠. C샵을 이용을 해서 API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MX 컴포넌트를 집어넣고 짜가지고 이제 PLC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C샵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또는 MX 컴포넌트에 대해서 손에 익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 PLC 내부의 메모리를 읽어올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뭐 비슷한 주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